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시은 교수입니다. 이번 학과정식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아동 분야의 작업치료사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면은 작업치료사 면허 외에도 감각발달 재활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추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각발달 재활사로 활동을 했을 때 장점과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취업률,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학과가 가진 장점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개요나 앞으로의 비전들이 어떤지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증 취득 방법입니다. 일단 제목을 자격 취득이 아주 용이하다. 자격 취득의 용이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작업치료사 면허는요, 여러분. 학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라고 하는 면허 시험을 쳐서 이거를 통과했을 때 작업치료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면허 외에도 나오는 자격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 살짝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감각발달 재활사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자, 이 자격증인데요. 얘는 딱히 시험이 없어요. 따로 시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각발달 재활사를 취득하는 요건이 뭐냐 궁금하실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 재활 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이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년제 학위를 받으려면은 학점을 채워야 돼요. 이 4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을 채우게 되는데 그 안에 발달 재활 서비스 관련 교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학과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각발달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실습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요. 근데 원래 작업치료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작업치료 임상실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임상실습 시간 안에 이 실습 과정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즉슨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커리큘럼에 잘 따라오기만 해도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 감각발달 재활사 자격증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소정의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이 감각발달 재활사로 취업을 했을 때 그냥 작업치료사는 어떻게 다르냐? 이게 또 궁금하실 건데요.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있어요. 의사의 처방하에 작업치료사는 보통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치료라는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감각발달 재활사는 조금 달라요.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발달센터들이 있습니다. 아동발달센터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한 번씩은 봤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초록창에다가 광주 지역 아동발달센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많은 발달센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은 근무를 해요. 의사의 오더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동발달센터를 내가 개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미 개원된 센터에 가서 치료사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지도 궁금할 건데, 음, 여기 잉크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여기가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직접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많은 놀이시설을 구비를 해놓고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 어떤 감각 처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체 활동이나 인지 기술 등을 훈련시키는 활동들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격 취득이 쉽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아주 큰 장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이 높아요. 취업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취업에 대한 장벽이 되게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취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쉽게 취업이 가능해요? 자리가 그만큼 많은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일단 통계적으로 집계된 거는 전국에 약 2,700개의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공기관이라는 거죠.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한 기관만 약 2,70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굳이 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관들을 더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일단 취업하기가 쉽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치료사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기관들의 뭐 제가 뭐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은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좋은 치료사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너무 작업 치료사 구하기 힘들어요. 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취업률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요즘은 아기 많이 안 낳는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출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아동 쪽 분야도 좀 비전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이 발달재활 서비스의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 이유는 진단 기준이 일단 변화했다. 네, 옛날에는 이거는 장애로 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장애에 대한 어떤 기준들도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폐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자폐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 경계성 지능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네, 이런 복지 지원들이 줄어들진 않아요, 사실. 줄어들 수가 없어요. 계속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치료를 안 받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굳이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기들을 예전에는 뭐 많이 낳았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되게 적게 놓는 추세잖아요. 많이 낳지 않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옛날과 지금은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뭐 투자를 하는 개념도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점은 근무 환경이에요. 사실 저는 이 근무 환경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는데요. 자, 일단 발달센터는요, 물론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발달센터를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시간제 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할까요? 네, 기혼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을 합니다. 네, 물론 바로 신졸분들도 많이 취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선호하는 곳이 발달센터입니다. 그 이유가 아기 때문이죠. 아기 낳으면은 사실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면은 근무를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발달센터는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력 단절 위험도 최소화될 수가 있고요. 굳이 육아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워라밸을 중요하시하는 분들은 혹은 아침잠이 많은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후 출근 같은 걸로 이렇게 수업을 다 밀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워라밸을 아주 잘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취업도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달센터 같은 경우는 나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을 되게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 단절 후에도 쉽게 복귀가 가능하고, 그리고 작업치를 오래 안 하다가 돌아와도 그냥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호남대학교만의 특화된 장점들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몇 가지 좀 빠르게 간략하게 자랑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교수님들의 경력입니다. 저희 5명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모두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노하우들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전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들 모두 연구와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신 치료 기법 교육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어떤 학생 멘토링이라든지 산업협력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졸업생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학과의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커리큘럼은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시설인데요. 우리 학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상현장과 동일한 실습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들도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실습 시스템이나 이런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못 쓰게 하지 않아요. 뭐 걸어놓고 잠궈놓고 못 쓰게 하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만져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장 실습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수한 기관으로 실습을 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습비도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 실습비를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습비는 교육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교육비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아주 잘 되어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취업 박람회라든지 졸업생 멘토링,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력서 클리닉, 또 모의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오게 되면 일단 취업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의 개요와 비전만 보고 맞춰볼 텐데요. 일단 발달 재활 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들에게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기에서 뭐 필요한 서비스는 언어나 혹은 감각, 운동 이런 서비스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되게 되고요. 뭐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청각, 언어장애 아동들이 이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발달재활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로 오면은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어떤 치료적인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런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교육도 전문성 있는 치료사들에게 치료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필요로 하고 있다에 따라서 장애 아동 분야의 작업 치료의 미래 전망은 아주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장애아동 분야 작업 치료는 아주 매력적인 진로 선택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4년 동안 정말 재밌고 신나게 잘 지내봅시다. 네, 그럼 학교에서 만날게요.